이어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관점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석 렉스쉐어즈 아시아 사업 대표, 오늘은 제 자리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직접 뵙는 건 또 오랜만인데 잘 계셨습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신 것은 이 스페이스X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인데 네. 렉스쉐어즈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레버리지 직접 상장하기도 했죠. 최근에 거래량 보면 스페이스X 정말 열기 뜨거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국에 있는 다른 운용사와 같이 이제 동시에 스페이스X 레버리지 ETF를 상장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신청 자체는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자고 본사에다 얘기를 하기도 했고 스페이스X 레버리지 ETF를 지금 현재 보면 그 스페이스X 단일 종목만 어제 봤을 때 약 한 60조 원이 원화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거를 옵션 시장까지 다 합친다라고 하면 거의 거래 대금 규모가 240조 원 가까이 커지고 있어서 미국 안에서 지금 유동성을 스페이스X가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어젯밤에 본사하고 잠깐 콜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은 반응이 어떠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리테일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엔비디아라든지 나머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현재 굉장히 관심세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페이스X를 가기 위해서 다른 데서 자금 빼는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앞으로 기관들이 주요 지수 편입할 때마다 조정하게 되면 당연히 더 오를 거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번에 특히 상장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번 상장에서 유통 물량이 5%가 안 됩니다. 그 페이스북 상장했을 때 보통 유통 물량이 15% 언저리로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주관사들이 상장할 때 5% 정도 유통 주식만 이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수 회사들을 이제 설득했던지 어떤 식으로든 같이 협업을 해서 조기 편입이 시작이 됩니다. 원래 보통 지수 편입이 되는 거는 상장하고 나서 빠르면 3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기간인데 이번에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최초로 우리는 패스트 트랙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후 15거래일, 저게 한 7월 6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이제 나머지 지수 회사들인 후지러셀이나 뱅가드가 사용하는 CSRP 같은 경우는 뭐 상장 5일 만에 편입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상장 이후 조기 편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S&P 지수인데 어쨌든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뱅가드가 펀드에서 편입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블랙락에서 편입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은 사실 MSCI 지수가 편입을 시작하는데 MSCI 지수 같은 경우는 ETF로 보면 규모가 작지만 국민연금 그리고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다 기초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부터 7월 6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수 편입이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 대표님 모신 게 스페이스X 올라갈 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가 또 보통 오르면 내리는 시점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언제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7월까지는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인데 걱정되는 것이 일단은 스페이스X가 지금 정말로 버는 것만큼의 시가총액을 하고 있느냐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게 된 다음에 보호예수 해제 같은 것들 언제 되고 언제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들도 스페이스X 한다면 언제 조심을 좀 해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 저희 방송에서는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우선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장 당시에 PSR이 거의 100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기준으로 주가가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시총이 100배로 형성이 됐는데 극단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고요. 다만 이거를 정당화했던 예를 들면 주관사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면 매출 자체가 현재보다 100배 가까이 늘어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밸류에이션 정당화 가능하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고 있고요. 이건 갑로들박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스타쉽 자체의 성공이 아마 그 스페이스X 개별 종목으로 보면 가장 큰 중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팔콘 9으로 쏘아 올리는 스타링크가 지금 거의 10,000개 가까이 깔렸거든요. 위성이. 근데 이게 스타쉽이 정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현재 팔콘 9보다 7배 가까이 더 큰 100톤을 이제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있고 동시에 비용 자체도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그런 우주 관련한 AI 인프라가 지금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스타쉽이 정말 상용화가 되게 되면 현실로 한 걸음 가까이 오게 되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문 주셨던 것 중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우선 이것도 아까 제가 이번 상장 같은 경우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졌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보호 예수가 한 번에 풀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5%만 거래가 됐고요. 첫 번째 실적 발표 플러스 2일, 아직 실적 발표 날짜가 공개는 안 됐지만 8월 중순에서 뭐 9월 정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그게 지나고 나면 20% 보호예수가 풀리게 되고 그다음에 7차례 이상으로 거쳐서 단계적으로 보호예수가 풀리게 연말까지? 됩니다. 예. 연말까지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첫 번째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수 편입 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현재 이번에 그 상장하면서 자금을 모았던 게 한 130조 정도 됩니다. 예. 그 중에서 60% 이상은 대형 기관으로 갔어요. 사우디 국부펀드라든지 대형 연기금으로 들어갔고 이쪽 자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사실 사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자금이고요.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가지고 간 게 대충 저는 50조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번에 지수 편입 규모가 보수적으로 보면 20조, 많이 보면 30조 이상까지도 편입한다고 하니까 현재 거래된 50조 안에서 30조 정도가 인덱스로 편입이 되면서 그 물량 자체가 다시 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네. 야 이제 그러면은 아직은 들어가도 되는 구간인가라고 생각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네. 이제 집수 편입 얘기를 하셨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실은 저희가 궁금한 건 팁인 거거든요. 네.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말씀드려서 종종 샌디스크도 말씀을 드립니다. 샌디스크가 지금 워낙 잘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 샌디스크도 S&P 500에 편입이 됐던 시점 자체가 주가가 한번 상승하기 시작했던 그 결정적인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수에서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이벤트가 스페이스X는 굉장히 조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와는 상관없이 수급으로 보면 어쨌든 현재는 우호적인 상황이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수 편입된다는 거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요. 락업 같은 경우는 9월 이후에 사실 해제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가장 큰 리스크는 저는 일론 머스크 본인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스페이스X 의결권의 85% 이상을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키맨 리스크가 집중이 되고 있고 이번에 사실 1조 달러 클럽에 부자가 됐잖아요. 뭐 일부에서 보니까 전 세계 인구 46%의 부를 합친 거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역사상 단 한 명의 이 정도의 금권 권력이 집중됐던 적이 있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주가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장했던 SPAX, Trex 스페이스X 2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그 상품 같은 경우가 거래 두 번째 날부터 거래 대금이 2,500억이 넘어섰어요. 굉장히 이제 레버리지 상품 치고도 빨리 상장을 했는데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 안에서는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로 계속 보유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레버리지보다는 원주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운용하시는 분께서 물론 지금 양심에 따라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 원칙은 그런 것이고 늦게 지각했으면 레버리지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적어도 7월까지는 지금이 지수 편입 기간이니까 그래도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샌디스크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수 편입 발표부터 지수 편입 마지막 날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수 편입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차례 정도 지수 편입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나스닥 지수 편입이 7월 6일로 현재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6일 전까지는 호재가 많고 편입이 마치고 나면 변동성이 다시 좀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면밀하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